갑자기 시력이 자고 일어나니까 안 보여졌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제작진은 시각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안마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각장애인, 그리고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9명 중 53%는 안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매매와 같은 퇴폐적인 느낌을 받아서가 8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안마는 성매매 등 불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49명 중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22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안마와 실제 안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는 회기동에서 안마사로 활동하고 계신 늘 푸르는 안마원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문서라든가 이런 거 볼 수도 없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막막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이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예요. 원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각장애인과 안마사 관련 법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헌법 소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헌법 소원을 추진하는 그 요지는 우리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안마사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아무리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인들의 생존권이다. 이거는 생존권보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선할 수 없다고 이때까지 합헌 판결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위헌 여부를 다투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자격으로 안마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6년 5월 25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잇따라 한강에 투신하는 등 시위가 격렬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불법 업소, 안마 시술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들로 인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은 또 길거리 나가보면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이런 게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거든요.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영업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많고요. 사회에서 배려는 해줬지만 사실상 타이 마사지나 중국 마사지를 방치해둔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요. 네, 안마 아닌 다른 진로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네. 일단은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복지 혜택이 조금 좋아져서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 두 번째는 안마를 하시는 분이 한 80%는 기본적으로 안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성직자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막상 그 일을 하시려고 시도를 하셨다가 그 자리가 안 나서 안마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재능을 실현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마를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안마사로 일을 하시면서 네.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아니면 좀 야 이런 건 좀 힘들다 하시는. 아무래도 이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을 하고 일단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일단은 큰 보람이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안마를 하는 손님이 몸이 편해졌다고 좋아졌다고 하시면 그것도 보람된 일이죠. 우리 집에도 애가 있는데 내 안마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직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안마원을 운영하는 것도 시각 장애인만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각 장애인이 형식적으로만 고용이 되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네. 갑자기 뭐 귀가 잘 들려지고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굉장히 편견이에요. 시각 장애인은 소리를 잘 들을 것이다. 저 약간 그런 예, 편견을 가져요. 손기술이 좋을 것이다. 네. 이거 굉장한 쉽게 말하면 편견이 물론 편견이었군요. 저희는 원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직접 안마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은 회기동 늘푸른 안마원.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목과 어깨에 뻐근함을 호소하던 제작진 중 한 명이 직접 안마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아프시다고요? 너무 아마 처음 받으세요? 안마요? 네네. 되게 옛날에 한번 받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요.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처음에는 받고 나면은 몸살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실제로 경희대 분들도 자주 오시나요? 예, 옛날에 많이 왔었어요. 요새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이 동네를 많이들 떠나시잖아요. 아, 네. 요새는 조금 학생분들이 덜 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 가격대가 네. 아무래도 6만 원 내야 되니까 네.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받기에는.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경희대 왔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아프지 않으세요? 살짝 지금 찔러 같긴 해요. 예. 목이 많이 뭉쳤어요. 그런데 네. 이후로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안마를 받았습니다. 안마를 모두 마치고 안마를 받아본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이 이제 거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시즌에 받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받는 교육이 되게 좋았고 받을 땐 아팠는데 또 나오니까 목이랑 어깨가 별로 안 아픈 걸 보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한 다다음 달 정도에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몸이 뭉치고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몸이 뭉친 부분도 많고 해서 되게 거의 치료의 개념으로서 되게 몸이 많이 괜찮아졌고요. 목이나 어깨,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가공인 안마원 가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체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멀리서만 알고 있던 장애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마사분들의 직업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인은 좀 나랑 다른 세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많이 고정관념에 묶여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로서 있는 불법 마사지 샵이나 하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등 불법 업소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저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좀 이런 장애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가공인 안마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e threw away his youth, now